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규 회계사입니다. 예,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새해 첫 방송을 이제 태영건설 사건으로 하게 돼서 좀 유감인데요. 오늘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서 변호사와 회계사의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작년 말부터 사실 좀 말이 있었다가 이제 연초가 되니까 되게 본격적으로 이제 태영건설 워크아웃 뭐 신청했다. 뭐 또 지금 뭐 무산 위기다. 막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 하는 일명 기촉법이 사실은 일몰됐다가 이게 좀 필요하다 금융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새해부터 다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린 것 같아요. 워크아웃을 하려고. 준비를 작년에 이제 했다가 올해 기촉법이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 그 뭐 다른 영상에서들도 많이 나올 텐데 워크아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회생법원에 있었고 우리 서동규 회계사도 대전에서 회생 사건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말 그대로 회생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옛날에 이제 법정관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많이 사용됐는데 왜 법정관리 회생 기업을 위한 그 제도를 안 쓰고 워크아웃이라는 게 필요했나 계속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논의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워크아웃 그렇기 때문에 기촉법이라는 게 또 이렇게 끝났다가 다시 뭐 지금 사회적 필요로 하다는 이런 논의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크아웃은 간단히 말하면 그냥 채권자들끼리 사실은 다 협의해가지고 요렇게 하자. 우리 강제징용 먼저 하지 말고 요런 식으로 채무 좀 탕감해줘. 이렇게 다 협약을 해서 그것들을 지키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채권자의 범위도 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금융채권자의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채권자, 그러니까 소위 은행들의 채권에 대해서 이 회사가 지금 다 못 갚는 상황이 되니 조정을 해주자.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임금이라든지 뭐 재료대 뭐 상거래 채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갚아주고 그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죠. 뭐 개인 그 경영진에서 알아서 자기네가 뭐 협상을 하든 뭐 탕감을 하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다 담보도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담보 실행하면은 그렇게 바로 이제 사업이 이제 무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을 빌려준 여러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촉법에 보면 금융사라 하면 해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제일 쉽게 하면 뭐 은행들이죠. 뭐 캐피탈 뭐 은행 뭐 이런 데인데 증권사도 포함되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든 은행이 다 그 금융채권은 다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상황이 다 다르죠.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크아웃을 해서 사적 구조조정을 하려면 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사람의 반대를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강행 규정으로 그게 기촉법이고 그래서 이제 75%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 금액 기준. 그리고 근데 이제 채권자 한 명이 75%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짜잘한 채권 그런 경우에는 또 그 규정이 만약에 그런 경우에 50%를 넘는 경우에는 채권자 숫자의 5분의 2가 넘도록 하는 또 그런 규정도 또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워크아웃은 사적 구조조정인데 거기서 찬성하지 않는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자기 채권을 그 당시에 청산가치 정도로 팔고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청산가치로 팔고 나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회생 절차에 들어오면 부채와 자산을 쫙 조사하잖아요. 쭉 해서 청산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청산가치 뭐 태영건설 같은 거 쭉 했더니 1조가 나왔는데 지금 뭐 다른 빚까지 다 합치면 뭐 5조, 6조 됐다. 그럼 그 빚 중에 그 청산가치인 뭐 그 1조 중에 청산을 해서 쭉 n분의 1로 나누면 일단 뭐 담보권자 먼저 주고 나머지 쭉 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요 정도 가격선에서 적당하게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 가액이 결정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태영건설에 지금 뭐 기사상으로 봤을 때 워크아웃 무산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동의를 75%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못 받을 가능성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워크아웃을 하면 뭐 지금 아마 3프로나 다른데 채널, 슈카 같은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국책금융기관 산업은행 주도의 그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은행은 그러면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자이기 때문에 자산 중에 뭐는 팔아라, 뭐는 누구한테 넘겨라, 얼마에 넘겨라 이렇게 딱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워크아웃 구조조정 사회에서 뭐 예전에는 뭐 재경부에서 반도체는 누가 하고 차는 누가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법원의 회생 제도도 좀 문제이긴 문제죠. 여러 가지 이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근데 거기에 가기 전에 잠깐 회생 가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은 왜 채권자가 반대할 거냐에 대해서도 좀 저는 왜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워크아웃 그 청산같이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담보 채권자도 있고 자기는 빨리 이제 여기서 강제 집행을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생 절차 들어가면 담보권자가 이거잖아요. 그쵸.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 금액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담보채권자라든지 난 그냥 계산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계산이 다 다르고 만기도 다 다르고 이자율도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보면 지금 그 태영건설의 그 모회사인 TY홀딩스만 지키고 너네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금 그 의견들도 좀 있던데. 지금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이 한 6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60개 정도 되면은 거기에 건설 PF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려면은 뭐 시공사 보증도 하고 근데 이제 태영건설은 시행 시공도 많이 같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너 시행 같이 하니까 누구 보증을 누구 서라. 모회사인 TY홀딩스에서 보증 너 신용이 좋으니까 네가 보증 서라 해서 보증을 많이 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증 선 데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태영건설이 못 갚게 되면 TY홀딩스한테 네가 돈 갚아라 라고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한다고 그 태영 인더스트리를 지금 한 뭐 2,200억인가? 뭐 그 정도 팔았는데 TY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를 이제 판 거죠. 예, 근데 그렇죠. 거기 이제 사주들도 있죠. 근데 TY홀딩스는 한 1,100억 정도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100억 정도가 배당이 되고 나머지 뭐 그 지금 윤석민 부회장이라든지 뭐 여기 그 윤씨 가가 그 뭐 개인적으로 지분 갖고 있는 거를 한 여기 나와 있네요. 윤석민 회장이 416억, 윤재현 블루원 대표가 513억, TY홀딩스가 1,133억. 요렇게 지금 이제 다 현금을 쥐고 있게 됐는데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줘라. 예, 태영건설 지원하라 했는데 태영건설에 뭐 지원 안 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태영건설이 하고 있는 PF 사업장 중에 TY홀딩스가 연대 보증해가지고 TY홀딩스가 이제 이걸 하고 최종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탕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영건설은 그 금액 먼저 쭉 갚아버리니까 왜 쟤네만 갚냐? 지금 그 워크아웃 신청하면 딱 주채권 은행하고는 항상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주채권 은행하고 협의 없이 그렇게 갚아버리니까 지금 은행에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황당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너 언제든지 그냥 태영건설을 그냥 버릴 생각 아니야? 뭐 이런. 사실상 꼬리 자르기의 액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TY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워크아웃의 문제는 그 회생제도하고 자꾸 이제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 워크아웃은 대주주에게 유리하거든요. 워크아웃 살아나면 대주주는 여전히 경영권을 가져요. 그냥 탕감해주는 거에 최종 수혜자는 대주주예요. 근데 우리 회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출자 전환 해가지고 그렇죠. 지분율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대주주가 뭐 회생 들어갈 정도면 대주주 지분이 다 소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워크아웃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법정관리 가면 또 하나는 이제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그 경영진 임직원들의 부실에 대해서 또 강도 높게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크아웃은 그런 강도 높게 하는 조사기관이 따로 없어요. 없으니까. 부담이 좀 덜하다.
경영주들이 그 회생 절차에서 뭐 다른 관리인이 선임돼 제3자의 관리인이 선임돼 가지고 이게 회사 잘 운영했는지 강도 높게 조사하고 뭐 회사 자금이 혹시 다른데 뭐 대주주 일가로 뭐 비자금으로 들어갔나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보기 시작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너무 부담스럽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워크아웃 중에 기초법상에서도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도 그렇고 채권자도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안 되면은 워크아웃 무상 가면은 회생 간다. 이게 뭐 엄포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아닌가. 그렇죠. 지금 태영건설 정도 되면은 지금 금융채권자만 뭐 400곳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뭐 각자 강제 집행을 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완전히 뭐 질서 있게 뭐 채권자들이 할 수가 없죠. 그냥 다 갈갈이 찢겨가지고 뭐 정말 피해가 막 2중, 3중으로 될 거기 때문에 회생 절차 혹은 뭐 파산 절차 이렇게 워크아웃이 안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태영건설이 어떻게 가는지 행보에 따라서 좀 이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당사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태영건설에 아까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 또는 뭐 태영건설하고 하도급을 맺은 공사업체들 뭐 이런 곳은 워크아웃으로 갈 때와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회생을 갈 때 영향이 어떻게 있을지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생 절차로 이제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적 구조조 정도 사실은 법원에서 하는 절차랑 비슷하게 채권자들이 빚과 이자를 좀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워크아웃은 겉으로는 이제 정상적이니까, 네. 뭐 은행에서 추가 자금 지원을 하건 아니면 상거래 채권자들이 뭐 이렇게 하든 아니면 신용도든 뭐 이렇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회생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그냥 완전히 이제 파이낸싱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그걸 이제 채무자 회생법에서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금융채권자들은 뭐 담보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이 충분하면 1순위나 뭐 받아갈 수 있겠고 당연히 받아가고 기다리면 받아가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크아웃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담보권자들은 뭐 정상적인 그대로 그 담보 가치 청산 가치만큼은 인정받을 거고. 네. 만약에 거기서 반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담보부 채권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 청산 가치 정도는 매수 받아갈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결국은 동일한 결과고 나머지 뭐 금융 채권자 외에 뭐 상거래 채권자라든지 뭐 임금 채권자라든지 아니면 뭐 조세 채권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워크아웃에서는 이제 빠지는데 회생에 가면 포함되니까. 예, 회생에 가면 포함되니까 이 사람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네.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더 분리하고 결국에는 뭐 추가적인 파이낸싱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워크아웃에서는 주채권자가 자기가 계획을 잡고 이제 살리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추가 자금 지원을 자기의 어떤 위험 부담하에 또 해주거든요. 채권자가. 그러니까 이제 워크아웃 입장 이 사실은 뭐 채권자들한테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고는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든 근데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게 그러면 뭐 다른 데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태영건설도 뭐 쉽지만은 않고 그러면 회생에 만약에 가게 되면 아까 그 태영건설은 못 살리더라도 TY홀딩스라도 뭐 살리겠다라는 그 상황은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나요? 유지가 되죠. 아니 지금 윤석민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윤재현 개인의 사재 출연하라고 할 아무 권리가 없어요 원래. 그들이 연대보증을 쓴 게 아니면. 네, 그냥 나는 모르겠다. 이 회사는 이미 뭐 회사도 많은데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안 할 수 있는데 그 사재를 출연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탕감하고 나면 다시 살아나서 자기 지분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래서 할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싸게 사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회생에 가더라도 그게 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이대로 워크아웃이 안 되면 회생결차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냥 뭐 파산하든지. 그냥 나는 못 살리겠다 얘는. 나는 파산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답이 없으면. 네네.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 정도 지금 거의 도급순위 뭐 한 20위권 이내인데 어떻게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이거를 경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청산가치 조사하고 하는 그 조사가 잘 되기가 쉽지는 않죠. 아무리 법원이 하더라도 잘 되는 게 쉽지 않아서 사실은 뭐 우발부채라든지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을 다 타절하고 나면 다 타절했다고 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면허만 남는데 그렇죠. 면허 그다음에 뭐 담보된 건 다 날아가고 그러면 태형건설 굳이 사야 돼?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오너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뭐 건설 살리려고 뭐 다 내 모든 돈을 다 넣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 돈이면은 다른 거 사지. 다른 거 회생결차에서 살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보면. 근데 워크아웃이 안 되고 아까 회생결차 가면 이제 이거 왜 부실됐고 자산 이거 이동 어떻게 됐고 태형건설하고 지금 태형 자회사하고 거래 중에 이제 회생절차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으면 당연히 뭐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업무상 횡령 배임 거의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사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워크아웃이 잘 될 가능성이 있으면 워크아웃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뭐 워크아웃 회생 이 방향은 언제 정도 결정이 될까요? 1월 11일까지 얼마 안 일단 남았네. 해서 거기서 뭐 채권자 협의회를 한다는데 네, 좀 연장될 수는 있겠네요. 뭐 이때까지 결론이 뭐 딱 그냥 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몇 개월 안에 이제 만기가 또 도래할 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실사를 하거든요. 저희랑 똑같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청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 뭐 찬성을 하든 뭐 반대를 하든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채권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채권자는 사실상 뭐 4대 금융지주잖아요. 네, 산업은행이 있는데 그렇죠. 결국 정부에서 의지가 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얘는 국가적으로 지금 이게 중요하다. 얘 그냥 워크아웃 안 되고 법정 관리 가거나 아니면 뭐 파산 가면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준다. 줄 수 있죠. 지금 엄청나게 줄 수 있죠, 지금. 그러면 태형건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금융채권자들은 워크아웃을 뭐 무산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실 무산시키면 또 방법이 있느냐? 그렇죠.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태형건설에 대해서 이제 그냥 법적인 회생 절차를 들어가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뭐 이제 법원의 관리 하에서 그냥 쭉 진행이 되니까 사실 채권자 주도, 그러니까 은행 주도의 어떤 구조조정 같은 거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법원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구조조정 전문가의 제안을 받아서 회사의 제안이죠, 사실상. 제안을 받아서 그게 합당하다 하면 주채권자들이나 뭐 다른 특별한 반대가 없고 법원도 합당하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뭐 구조조정하는 절차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도 결국은 이제 회생 계획 안에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금융채권자들은 뭐 알아서 지금 이 채널 보시는 분 중에 뭐 알아서 할 것이고, 그리고 뭐 거기서 조사 결과 자기가 지금 현재 그 채권 가격만큼 뭐 워크아웃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이제 다 기초법에 따른 절차를 가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면 그 태형건설의 하도급 업체, 또 태형건설의 뭐 금융 근로자들, 네.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되게 좀 첨예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회생절차에서는 뭐 공익채권으로 되게 많이 보호가 되니까 뭐 근로자들은 뭐 어느 정도는 최우선적으로는 보호가 된다고 할 텐데, 하청업체가 문제이고, 하청업체가 태형건설의 PF 사업장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설사의 PF 사업장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 돈이 다 연결돼 있는데 이 현장에서
돈이 못 받으면 다른 현장도 스톱이 될 거예요. 위험하죠. 네. 나는 못 하겠다. 뭐 그렇죠. 돈을 더 실제로 주던가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신용 경색, 그러니까 자금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돈을 해서 주는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쵸. 신용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신용이 경색이 되면 저번에 레고랜드 사태가 되거나 뭐 지금 하는 총재라든지 뭐 지금 금융위원장이 다 나와가지고 100조를 쏟아붓겠다라고 하거든요. 100조? 아니 뭐 지금 태형건설 뭐 한 2, 3조만 다 그냥 박으면 끝나는데 왜 100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신용경색이 일어나면 회사채 발행에 다 올 스톱되고 아무도 안 사니까 지금 벌써 건설사들 거의 안 사겠죠.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신용 정상화를 위한 그 뭐 국가의 노력이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내 왔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도 계속 또 먹힐까? 이런 또 의문도 좀 있고 건설사들이 그래서 지금 계속 어렵다고는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형건설도 뭐 워크아웃 이 절차가 그러면 한 1월 내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면서 앞으로 뭐 회생에 가거나 할 때 또 대응 방안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좀 달라져. 옛날처럼 어떻게든 살려라라고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에 전화할 수 있을까? 옛날엔 다 전화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얘는 살려야 되고 뭐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 하실 것 같고 뭐 그렇죠. 웬만하면 워크아웃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가는 정도 그 정도 시그널은 지금 충분히 준 것 같고 근데 뭐 그 사죄를 전혀 안 하고 뭐 그게 이제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워크아웃을 가기 위해서는 채권단과 뭐 충분한 협상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사죄의 일부 출연을 통해서라도 그 오너가가 좀 더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렇죠. 결국에는 워크아웃 금융채권자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좀 자기가 손해 보고 그런데 워크아웃 졸업하면 좀 충분히 더 회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하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거래 채권자라든지 협력업체의 그런 채권의 부담을 일단 금융채권자는 좀 져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못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워크아웃 잘 돼서 그냥 나는 협력업체나 뭐 근로자들은 그냥 탕감 없이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할 때 너도 탕감해야 돼. 너도 뭐 탕감하게 되면 뭐 많아봐야 30%니까 그러면 30% 받고는 협력업체들 뭐 다 연쇄 줄도산이 좀 우려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금융위원회든지 뭐 난리가 나지 않았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다음번에는 NPL 하죠. 이 와중에 또 돈 벌 길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태형건설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회생이라는 이런 제도 워크아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태형이 또 진행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으면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그 연결된 그 태형건설과 연결된 공사업체 같은 경우에 댓글로 좀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분석해서 여기서 지금 돈이 빨리 안 나오는 태형건설의 뭐 워크아웃이나 뭐 이런 돈이 빨리 안 나왔을 경우에 하청업체들은 어떤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협력업체가 또 가지고 또 원청인 다른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은 뭐 예정된 날짜에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거나 아니면 뭐 아예 뭐 무산이 되거나 뭐 그 시공사가 무너져서 이제 시공사를 교체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